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래서 우리 몇 번 한 거예요, 지금? 3번, 4번 한 것 같습니다. 네 번째쯤 되는 것 같아요, 네 번째쯤. 네. 저희가 사실 이제 실버 대담, 또 실버 스타, 여러 가지 이제 용어도 이렇게 정리하면서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여러 개 헬스케어도 있고, 부동산 쪽도 있고 그러는데, 은퇴자를 위한 또 금융 자산운용도 있는데, 네. 이게 제일 조회수가 많대요. 아니요, 전체로 좀 적어서 그렇긴 한데. 이게 관심 되게 많죠. 왜냐면 한국에 보면 우리 업비트랑 거래소만 보더라도 800만 명 정도 가입해 있으니까 성인한 3명 중에 1명은 꼴은 이용한다. 비중이 높죠. 그러니까 그 중에 한 20%만 봐도 엄청나게 보는 거지. 20%는 160만 명이 보는데, 우리가 너무 적게 나온 거네. 네. 확장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어쨌든 저번에 이제 쭉 얘기를 나눴고, 저번에 할 때만 해도 주식으로 하면 불장. 네. 우리 가상자 투자하시고 운영하시는 분들 다 알겠죠? 불장. 장이자사, 불장, 국장, 근데 조금 이제 최근에, 가상자 가격도 좀 빠지고, 네. 약간 좀 불장에서 냉장으로 좀 바뀌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우리 한번 그냥, 최근에 우리 가상자산 시장, 가상자산 시장은 사실 이제 벌써 이제 글로벌 시장이잖아. 그죠? 이게 무슨 국가별 시장이 아니고. 맞아요. 좀 어떤 것들이 지금 이슈로 좀 있는지 중요한 이슈 한번 짚어보고, 이렇게 빠진 이유 한번 얘기해보자. 첫 번째, 중요한 이슈. 어떤 게 오늘이 이제 3월 18일이잖아요. 3월 18일 지금 이제 비트코인이 그래도 이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가장 대장주니까 네. 이 자산이 작년 이제 11월 대비해서 한 30% 정도 하락을 해 있는 지점이거든요. 최고점 대비? 그 고점 대비해서.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오를 때는 짧은 게 팍 오르고 약간 30% 떨어지는 게 약간 계속 지지부진하니까, 그리고 좋은 소식들은 계속 나오는데 계속 빠지니까 사람들이 좀 지쳐있는 구간이긴 합니다. 근데 이런 구간들이 이 암호화폐가 되게 좋은 시기 2017년이나 2021년도에도 2017년도에는 1년 동안 20배 올랐어요. 비트코인 가격이.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네. 운동되나요? 심장 박동이 안 좋아. 그 와중에도 이런 30에서 40% 정도 되는 조정은 한 4-5번 정도 있었던 것처럼 좀 자주 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시장 상황을 좀 보면, 특히 요즘은 이 트럼프의 입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모든 자산이 다 트럼프 입을 바라보고 있는데, 미국에서 이 디지털 자산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실제 정책으로 반영하는 것들이 굉장히 이 자산에 있어서는 중요하고 좋은 것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한 일주일 전쯤 된 것 같은데요. 미국에서 이제 크립토 서밋을 했죠. 크립토 서밋은 이제 백악관이 암호화폐의 주요 인사들과 기업가들을 초청을 해서 여는 첫 번째, 약간 우리가 그대로 풀면 암호화폐 정상회담. 그러니까 지금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암호화폐 정상회담을 백악관에서 했다 이거죠. 네, 맞아요. 1회였어요, 1회. 비정상 회담이 있는데 이건 정상회담. 맞아요. 어쨌든 누가 참여했냐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있고, 이 절반은 이제 글로벌에서 다 미국 회사들이죠. 크립토를 이끄는 주요 기업들, 코인베이스라는 거래소 대표부터 또 있고, 등등의 인사도 쭉 있고, 오른쪽에는 이제 행정부에서 이 크립토를 좀 이제 관련이 있는 재무부 장관, 상무부 장관부터 해서 SEC 위원장, 그리고 관련된, 여기에는 이제 은행권들은 다 빠져 있었어요. 우리가 말하는 JP모건이나 골드만삭스나 빠지고, 크립토와 이제 행정부. 여기서 이제 결정된 발표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작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때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던 이제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보관하겠다, 비축하겠다. 요게 딱 이제 행정명령에 설명을 했죠. 그 전날. 그래서 이게 드디어 이제 정치인이 그냥 하는 공약에서 진짜 이제 행정명령이 발행이 돼서 사인을 언제죠? 날짜? 그러니까 그 전날? 아까 서밋 전날. 맞아요. 그래서 이제 내용 자체는 이제 미국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암호화폐가 한 20여만 개 정도 돼요. 정확히 19만 개 정도 넘는데요. 그거를 이제 매도하지 않고 전략으로 그래서 보유하겠다. 근데 이걸 할 때 무슨 표현을 썼냐면, 이제 포트녹스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포트녹스. 포트녹스. 포트녹스가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금을 보유하고 있는 공간을 말합니다. 아, 부대입니다, 부대. 부대. 네. 그래서 지금 미국이 그래서 그 포트록스가 금을 보유하는 곳이니까 이 비트코인 이 비축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디지털 포트록스. 디지털 포트록스. 그래서 우리 그것도 머리 빨리 돌아가지. 맞습니다. 그렇게 표현을 했고 디지털 포트록스와 같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미국에 어떤 형태로도 들어오면 우리는 팔지 않겠다. 그리고 또 하나 얘기했던 게 어떤 걸 비난을 했냐면 그 바이든 정권에서 바이든 정권 포함해서 이전 정권에서 그 압수한 비트코인을 정부는 팔 거 아니에요? 팔아야지 이제 그게 이제 프로토콜 돼 있죠. 팔았거든요. 판 것에 대해서 비난을 했어요. 어떻게 비난을 했냐면 팔아서 얻은 이익은 이제 정확한 숫자가 기억 안 나는데 한 뭐 3억 불 정도인데 손실난 금액이 어마어마하다. 그러니까 결국 비트코인이 장기적으로 올랐는데 너희가 미리 팔아가지고 미국 국민들한테 끼친 피해가 어마어마하다. 이런 것과 비난을 할 정도로 이제 결국은 이제 그 장소에서는 미국은 앞으로 비트코인을 보유한 것을 팔지 않겠다. 근데 시장 가격은 하락했어요. 시장 가격이 왜 하락했냐면 사람들의 기대는 안 파는 거 뿐만이 아니라 뭐 추가로 뭔가 사는 소식을 이렇게 발표해주고 받았는데 그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제 우리 지난번 방송 촬영하고 그 사이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일단 미국이 이제 비트코인이라고 한 자산을 보는 시각이 행정명령으로서 명확해졌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이제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이제 그쪽 시장을 듣는 건데, 그러니까 시장에 플러스 엔딩 마이너스도 있잖아요. 근데 많이 오른 거 자체는 원래 또 부담이 되는 마이너스 요인이고,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뭐 겁나는 사람들 많이 늘어날 거고, 그럼 팔려는 그 욕구가 많이 있겠죠. 근데 이제 추가적으로 오늘 그런 것들이 안 나오면 불안하니까 팔잖아요. 이제 그런 요소가 이제 분명히 있고, 그래서 제도적인 그런 것들이 있지만, 제도가 사실은 반맥 주는 건 아니잖아요. 제도가 막 무슨 수요를 창출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건 그 제도를 보고서 또는 사람들이 움직여야 이제 수요가 발생하는 거고. 일단 저는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얘기 많이 했지만, 제가 의심이 많아서 그런가. 저는, 미국 정부가 이 변동성이 큰 자산을 살 수 있을까? 못 산다고 봐요. 살 수 있을까? 일단은 뺐지. 내가 볼 때는 아마 압수할 거야. 그러니까 다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생각해보세요. 지금 여기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이쪽에 좀 그다 식견들이 있는 분들이잖아요. 비트코인만 유일하게 사람 손을 안 따는 완전한 호라이즌탈한 수평분권화된 그런 시스템이고, 나머지 이더리움조차도 다 손대를 탄 거잖아.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호라이즌탈 수평이 아니라 수직이 껴있는 거잖아. 그죠? 가버넌스상으로 완전한 그런 호라이즌탈 아니잖아. 솔라나 더 아니고. 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렇게 심하면 FTX 같은 그런 사고도 나고 막 이런 거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제가 무슨 말씀이냐면, 사람이 손대를 타면 반드시 거기에는 뒤지면 문제가 있어. 우리 수도 없이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지금 근데 이때까지 이거는 블록체인이라는 것 때문에 아무도 조사를 안 했거든. 별로 조사를 안 했잖아. 사고 나야지만 봤지. 네. 사고 나기 전에 본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생태계가 시스템으로 들어오면, 그다음부터 법체계 안에 들어오니까 그런 걸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뭐, 뒤지면은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다 생각하실 거예요. 뭘까요? 이거 제일 많이 하는 게, 블록체인 전자지가 통해서 막 나가니까, 응? 사실 익명이잖아. 뒤지면 알 수 있지만, 일단 다 익명이잖아. 그래서, AML에 걸리는 게 제일 많을 거야. 그러니까, 이 미국이 이 생태계 갖다 만들어서 이렇게 해나가는 과정에서, 그 다음 단계의 가장 큰 시장은 AML 시장이다. 그래서 그걸로, 문제 있는 놈들 다 해갖고 압수할 거야, 제가 볼 땐. 그걸로 아마 전략 비출 많이 할 텐데, 어쨌든 간에. 공감합니다. 아마 미국은 그 전략을 그걸 가지고 잘할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압수를 할 거야. 뭐, 수도 없이 그렇게 했잖아요. 뭐 수도 없이 AML 갖고서 은행이나 이런 데들 막, 일단 때리는 거 조단위로 때리고.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약간 추론해 볼 수 있는 단서가, 이제 예산 중립적인 방안으로 비트코인을 살 수 있는 것을 찾아내라. 예산 중립적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국민의 세금을 들이지 않고, 그 방법론들을 생각해 보면 첫 번째 방법이 이제 몰수. 아니 지금까지 늘어나니까 몰수가 제일 커요. 맞아요. 그래서 근데 이게 특징이 그런 게 있대요. 이제 이 암호화폐는 몰수를 해도 그 피해자들이 잘 지칭이 안 되는 특징이 있는 자산인 거예요.
피해자. 보통 몰수를 하면 피해자가 딱 지칭이 되면 이제 돌려줘야 된다거나 이런 게 있는데, 암호화폐는 약간 이제 몰수를 했는데 피해자도 약간 모호한 이런 돈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것들은 이제 바로 국가가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어차피 또 유권지 크리하지 않으니까 그냥 갖고 보유하는 게 낫겠죠. 맞아요. 그런 게 있고, 어쨌든 간에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은 건, 그렇게 해서 전략적 비축 그 자산으로 늘어날 때 가격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실질적으로 사는 수요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몰수해서 전략 자산이 늘어. 근데 저는 이게 가격에는 좋은 영향을 줄까요? 되게 중요하게 봤던 게, 작년에 하반기 때 가격이 폭락을 했었을 때가 있었는데, 왜 폭락을 했냐면 마운트 콕스에 있는 물량이 시장에 나온다. 그 많은 물량. 그리고 또 하나가 독일 정부가 몰수해서 갖고 있던 비트코인 물량을 독일 정부도 이제 팔아야 되니까 그게 6만 개 정도 됐거든요. 근데 그 소식들이 엄청 악재로 작용했어요. 근데 이거는 앞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그 규모들이 커지니까. 근데 미국은 일단 사는 것도 물론 이제 되게 중요하긴 하지만 갖고 있는 거를 팔지 않는 그 리스크를 제거했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나게 중요해요. 제가 이제 왜 그걸 여쭤보냐면, 이거는 팩트니까. 팩트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특히 투자하는 분들한테는 이런 부분을 좀 서로 같이 공유하는 게 좋겠다. 그 아주 중요한 이 말씀하신가. 마운트 콕스가 파산해가지고 물량이 나올 거다. 그다음에 독일 정부가 팔 거다. 그러면 매도 물량 기대 때문에 결국 먼저 빠지잖아요. 맞아요. 근데 몰수를 했어. 그러면 이제 미국 정부가 또는 그거 가지고 와. 그리고 공약 비슷하게 얘기를 했어. 안 팔아. 디지털 포트는 없어. 바이앤 홀드야. 네, 맞아요. 그냥 계속 가져가는 거야. 그러면 2,100만 개 딱 양수 정해진 데다가 가서 안 내놔. 그러면 유통물량이 줄지. 유통물량 줄면은 당연히 그 갖고 있던 놈은 언제든지 팔 수 있는, 가격이 올라가면 팔 수 있는 그 잠재적 대기 물량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에는 이게 적어도 플러스 요인이다. 마이너스 요인은 아니다, 적어도.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 몰수당한 사람은 좀 열받겠지만, 일단 가격에는 플러스.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나빴던 요인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제도적인 정비가 하겠다는 것들은 사실 법안도 뭐 만들고, 아까 말씀드린 서밋도 하고, 행정명의 사인도 하고, 이제 그런 거는 플러스 요인인데, 저게 좀 마이너스 요인. 물론 비트코인은 아니지만, 이더리움. 북한이라고 뭐 했겠네, 뭐 단정적이게 할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엄청난 해킹 때문에 사람들이 뭐 블록체인은 그거 뭐 좀 단단한 거 아니야? 뭐 위변조 딱 안 되고 해서 그것 때문에 막 이렇게 했는데 그게 좀 흔들리면 좀 문제는 거 아니야? 라고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조찬 강의를 했는데 거기 뭐 IT 옛날에 입술을 풍미했던 분들이에요. 뭐 오명 장관도 오시고 뭐 장관들도 많이 있고 뭐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그런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비트코인은 일단 그런 부분들은 안 되고, 우리가 해킹당하는 건 조사해봐야 되겠지만, 뭐 지금 양자 컴퓨팅으로 해킹할 수 있다 그런 게 아닌 한은 그런 게 아직 나오지 않았으니까 아마도 그 브릿지 또는 결합되는 부분에서 해킹이 됐을 가능성이 제일 높고, 그러니까 그건 결국 이제 사람 손때 타는 곳. 맞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처럼 완전히 그냥 이렇게 수평 묶어가지고 딱 블락을 체인으로 딱 꽂고 묶어놓으면 그런 해킹이 잘 안 될 거고, 그게 이제 무슨 효율성을 위해 가지고 뭐 레이어 2로 하여 뭘 만들고 브릿징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해킹의 약점들이 생겨서 거의 공격당한 게 아닐까라는 제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맞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킹을 할 때 꼭 해킹은 두 가지 범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해킹 당한 케이스는 없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그만큼 어떤 강건한 면이 있는 거죠. 네트워크가 해킹 당하면 이거는 비트코인 가치가 유지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근데 이제 뭐 바이빗 해킹도 그렇고 이런 해킹들, 대부분 해킹들은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비밀번호 관리 잘못한 거예요. 관리자가 관리 소홀로 비밀번호를 노출시켜버린 거죠. 그러니까 결국 사람 이슈야. 사람 이슈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인재야 인재. 시스템제가 아니라 인재야.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그런 차원에서 관절이 나가는 거지, 관절이. 연결 부위가. 어제 뉴스 보면 북한이 비트코인 보유 5위 안에 들어갔다 이런 뉴스들 좀 나오거든요. 국가별로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 주수가 어느 정도 다 트래킹이 돼요. 그래서 북한이 10,000개를 넘었어요. 라자루스 그룹 해킹 뭐 이런 것들 해킹을 통해서 확보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장은 없앨 수 없으면 어떤 면에서 되게 빠르게 성장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국가 또는 뭐 등등 모두가 다 가장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는 거래소 같은 곳에 해킹 당하지 않는 어떤 관리 감독. 자꾸 엉뚱한 건드리지 말고 해킹이 제일 중요해요. 해킹 한번 일어나면 여기서 해킹은 이제 비트코인 프로토콜 해킹이 아니라 아까 비밀번호 잃어버리는 관리 네,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보안 산업이 굉장히 좀 다른 얘기지만 아무튼 뜰 수밖에 없고 또 띄워야 된다, 육성을 해야 된다는 게 하나는 AI 때문에 그냥 뭐 개인정보 유출만이 아니라 이제 홀루시네이션, 그 환각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또 다른 거 보안이 필요한 거고 그다음에 좀 이 가상 산업이 좀 뜨게 되는데 그걸 갈 수밖에 없잖아. 정책이 그렇게 가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쪽에 보안 산업을 공공재로 붙여지 말고 민영화시켜야 된다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다시 돌아가면 지금 좀 좋은 제도 장치 뭐 이런 것들은 미국이 나름대로 지금 뭐 정상회담까지 가면서 만들어 나가긴 하는데 좀 그 수급의 이슈,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해킹의 이슈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좀 빠졌다. 이렇게 업계 내에서는 그게 트리거 역할을 한 건 맞고, 근데 지금은 이제 매크로적인 요인이 훨씬 더 크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결국 미국 주식 시장이 빠지거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암호화폐 시장이 위험 자산이잖아요. 이걸 단기적인 관점에서 안전자산이라고 좀 보기 힘들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주식시장과 굉장히 상관성 높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미국 나스닥이 빠지고 빅테크들이 빠지니까, 빠진 이유를 한 번 더 올라가면 이제 불확실성이죠. 뭐 트럼프의 관세 정책들에 대한 불확실성이 시장에 계속 존재하다 보니까 이게 주식시장이나 이쪽에 안정화되지 못하고 그게 크립토 시장에 영향을 미쳐서 빠지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게 빠진다고 해서 아까와 같은 이런 주식, 아까는 뭐 비축만 얘기했지만 스테이블 코인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미국의 금융기관들이 가상자산을 다 수탁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초코 포인트도 없어졌고, 이런 것들이 제도들이 하나씩 이제 정해지고 실행이 되고 있거든요. 굉장히 이 산업적인 면에서 중요한 소식이고, 이게 결국엔 뭐 시차를 두고 다 가격이나 이런 데 다 반영될 거라고 좀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우리 이 대표님, 이 교수님 말씀은 매수 타이밍을 투자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도 들리는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간에 이건 적립식 투자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증권회사 때도 그랬어요. 제가 뭐 증권을 그렇게 있었지만 뭐 애널리스트 레포트 뭐 펀더멘탈 뭐 다 해봐야 야 모르겠다, 야 그냥 계속 나눠 사. 그렇죠. 뭐 그게 제일 좋다 이렇게 하는데, 바이앤홀드를 상당히 리스크를 분산하면서 사는 거지. 맞아요. 그 이제 레버 카운트라는 것 자체가. 그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자산을 잘 골라야 돼요. 엉뚱한 자산 고르면 계속 나눠서 사면 계속 손해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전체 시장이 커진다고 하면 손대를 안 타는 거 사는 게 맞는 거야. 그러니까 그건 비트코인이야. 그렇죠. 그 관점이에요. 네. 손대를 타는 것들은 뭐 아까 뭐 한 데는 관리소라든지 뭐 문제가 있어가지고 뭐 해킹 당하든지 뭐 이러면 그냥 아장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대표 대장주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잘 작동하게 하기 위한 생태계를 만드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스테이블 코인으로 된 거고. 그래서 사실 이제 뭐 그런 뭐 미국의 지금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거 비트 21 법안도 뭐 그다음에 무슨 지니어스지 비트 21은 그 네이처 오브 시큐리티 증권성 판단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전부 이제 그 생태계 만드는 건데, 이게 만들어지는 시점 어느 정도 되면 그다음부터는 기대만이 아니라 시장이 이제 만들어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리얼머니가 들어오기 시작할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뭐 트럼프 그쪽 이기 정부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를 지금 준비를 했고, 적어도 하반기에는 작동을 시키려고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지금 하거든요. 적어도. 왜냐하면 지금 막 저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 행동을 보면서 느끼는 건데, 지금 뭐 막 푸틴하고 통화해가면서 야 정말 미국이 러시아를 한 편 먹었냐 막 분노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아주 벼약하다고 봐. 크레이지 트럼프가 아니라 트럼프는 원래 장사꾼이잖아요. 벼약해. 뭐냐면 물가를 안정시켜야겠다. 그러니까 물가를 안정시킨 데보다 물가가 안정될 거라는 인스펙테이션 기대감을 시장에서 만들어서 사람들이 투자도 하고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재정 적자 내갖고 재정을 풀기도 어렵고, 뭐 환율을 낮추기도 어렵고, 금리 낮추라고 압박할 수도 없잖아. 물가가 올라갈 그 리스크가 있으면. 물가를 갖다가 떨어뜨리게 하려면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종전이죠. 그래서 러시아는 가스를 싸게 풀고
우크라이나는 공물을 싸게 풀고, 그죠? 그렇게 한 그런 인스펙션이 작동하게 만들면, 그리고 이제 미국 텍사스 뭐 이런 데서 원유 갖다 증산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게 한 60%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잡으면, 나머지는 저절로 잡힌다라고 지금 생각하는 것 같고, 뭐 이건 사실은 뭐 가상자산은 달러 패권하고 다시 부채 완화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걸 적극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뭐 물가가 좀 잡힐 것 같은데, 상황을 다 장악하고 있는 트럼프 이 정부가 뭐 이거 하겠다는데 막 그러면 어떻겠어요? 물가 잡히면 이제 금리 좀 내리고. 금리 내리지. 금리 내리고, 그 다음에 뭐 이제 달러 패권 이거 수요는 계속 작동을 하고, 그러니까 이거 만들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해. 딴 나라를 치고 너희들, 근데 환율 조작했지? 너희 의심무기하라고 조질려면은 그 딴 나라들이 근데 평가가 절하돼 있어야 되거든. 그러려면 달러가 강세가 돼야 돼. 자동으로 절하잖아. 조직이 딱 좋은 거예요. 그러면 트럼프 목적은 그걸 갖다가 조지는 것 자체가 아니고 달러 갖다 뭐 약화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고 조진 다음에 그 다음에 1대1로 바이러터럴이 양자 협정을 하는 거예요. 트럼프 일기 때도 그랬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최대한 자기네 유리하게 이렇게 끌고 가려는 게 목적이라고 보는데 이제 그거를 빨리 해치우려고 그러니까 트럼프 지금 4년이 아니잖아요. 헌법 갖다 개헌하기 전까지 두 번째이기 때문에 더 이상 못하기 때문에 무조건 3년 가까이 가면 랭덕이야. 그러니까 올해 모든 제도를 정비를 해야 돼요. 중국도 때릴 거 다 때려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막 뭐 M7, 미국의 M7, 중국의 M7 막 난리가 나 있지만 저는 그냥 제도를 꿋꿋하게 만들어가는 걸 빨리 서두를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볼 땐 이 가상자산 시장을 통해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전 세계에서 달러 살 거 아니야. 그죠?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뭐 동대문에서 뭐 20% 정도가 지금 스테이블 코인 갖고 뭐, 사실상 직구죠. 뭐, 무역을 한다니까. 그걸 조사를 안 해봤지만 분명히 그럴 가능성이 있고. 저 같아도 그렇잖아요. 동대문 가서 내가 러시아 오파상이고 중국 오파상인데 옷감 떼어다 가져가려고 하는데, 한국 그 옷감 상계에서 원화로 사야 되잖아, 원화로. 그러면 이제 러시아 같으면 루블 원화 시장 가고 중국 같으면 위안화 원화 시장 가서 위안화 팔고 루블 팔고 원화 사가지고 그거 갖고 원화 표시로 돼 있는 우리 옷감 사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그거 왜 그래? 그 수수료 다 내고, 뭐, 환위험도 있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지. 그냥 스테이블코인 하면은, 뭐, 달러는 뭐, 황금성도 좋겠다. 다 있네. 그냥 그런 수요가 나오기 시작하면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바뀔 거기 때문에. 근데 교수님 생각하시기에 이제 그런 스테이블 코인의 어떤 파급 효과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크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럼 한국의 입장에서는 뭐 해야 되나?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 뭐, 좀 스테이블 코인이 좀 리스키하니까 뭐, 규제라고 해서 내가 좀 할 말은 아닌데, 무슨 규제는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냥 무조건 망다고 능사가 아니다. 아니, 사람들이 그거 없어 써버리는데 망다고 되는 게 아니지. 그러니까 이미 벌써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 만들었어요. 싱가포르 달러하고 G10, 10개 국가가 쓸 수 있는 것들을 다, 스테이블 코인 디노미네이션 표시로 할 수 있는 통화로 다 이미 지정을 했고, 이미 나갔어요. 일본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 한국도 당연히 그래야지. 누가 그래요? 원화 스테이블 코인 갖다 만들어야 되나? 당연히 만들어야지. 왜냐면, 스테이블 코인,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통화로 쓰이기 시작하잖아요. 교환수단을 해가지고. 그게 만약에 10%, 20%가 되면은 엄청난 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응하려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있어야지. 그럼 누가 그래? 그러면 워낙 그거 막 되면은 뭐 민간이 발행한 것들이 되니까 통화량이 들어가고 정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 중앙은행이 작동을 안 하는 거 아니야? 아니지. 그냥 자기 신용에서 민간이 발행하면 통화량이 막 증가하는 거지만 스테이블 코인은 담보를 주는 거잖아요. 발행하려면 그만큼 담보해야 돼, 지준처럼. 그러니까 통화량 정책에 딱 맞지. 딱 그만큼 제가 돈을 맡겨야 되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지준을 딱 가져가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생태를 만들어서 스테이블 코인이 쓰이도록 함으로 해가 가상자산 시장을 통제할 수가 있는 거예요. 통화 정책 내에서 통화 정책 내에 편입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거는 미국은 지금 달러 표시 중심의 그 글로벌 통화 정책과 금리 정책을 갖다가 먹히게 하겠으니 가는 거고. 그럼 달러 갖다 그럼 올라가고 생각하면 너도 나도 달러 살 거 아니에요. 스테이블 코인 사는 순간 달러 사는 거지. 그럼 달러는 계속 강세를 유지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돈 더 찍어도 강세인 거야. 돈 더 찍으면 금리 낮추고 달러는 강세고. 이거 굉장히 생각해 볼 것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럼 원화 스테이블 코인 나오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담보 자산은 뭘로 해야 되나요? 약간 정해야 되는데 당연히 그거는 이제 미국채도 할 수 있지만 당연히 우리나라 부채도 할 수도 있고 그런 것도 대상 자산이라서 그러면 이제 그건 누가 사냐 그렇게 하겠지. 외국은 안 살 수 있지만 국내는 살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국내 사람들은
원화를 써야 되니까 어차피 원화 수요가 있으니까 그래서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의 것들을 균형 되게 만들어가지고 하게 되면 결국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편입되어 있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통화 체계가 성립이 될 거예요. 그죠? 이제 그런 것 차원에서 같이 가져야 되지. 예컨대 뭐, 우리 스테이블 코인 없고, 그러면 다들 달러표 스테이블 코인 하고, 동대문 사고, 뉴욕을 하기 시작하면, 또 동일한 가격과 품질 경쟁력 갖고 있는 제품을 우리가 수출한다 했을 때, 스테이블 코인 갖고 쓰는 것이 가성비 좋잖아. 이럴 때는 수수료 같은 거 안 나오니까. 그런 거 안 팔리는 거죠. 무역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가상자산 거래 시장에서의 거래만이 아니라, 또 금융시장에서의 거래만이 아니라, 이게 교환수단, 교환수단, 즉 결제수단으로 쓰이기 시작하면 일반 제조나 일반 산업의 경쟁력, 수출 경쟁력과도 관련이 돼버려요. 그래서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 이제 세상이 지금 디지털 전부 연결돼가지고 옛날에는 이과 기술하고 이 서비스하고 그다음에 금융은 분리돼 있었어요. 응? 그러니까 그냥 이쪽 경쟁력이 없어도 제조만 잘 나가면 됐어. 지금은 아니야. 전부 연결돼서 플랫폼까지 돌아가잖아요. 여기 경쟁력이 없으면 다 같이 다 경쟁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제 그런 생각을, 정치당 같은 데 뭐 들어가서 하는 얘기는 아닌데, 그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시 한번 돌아가서, 우리 정리해보면, 제도적인, 뭐, 법안이 이미 나왔고, 제도적으로 행정력 이런 부분들 차근차근히 미국 달러 중심의 스테이블 코인 체계가라, 구축하고, 그 다음에 지금 가상자산 것도 만들어 나가고 있다. 그거는 분명히 플러스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안 판다라고 한 것은 우리가 믿는다. 거짓말 하기는 어렵겠지.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몰수하고 그런 것은 플러스입니다. 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러나, 뭐, 최근에 나온 그런 해킹 이슈가 이제 사실 일괄성적인 걸 수 있잖아요. 그게 무슨 양자 컴퓨터 때문에 뭐 해킹, 근본적 해킹이 아니라면, 그런 거가 이제 너무 가격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뭔가 좀 좋은 재료가 나올 거나 기대를 했다가 안 나오니까 실망명,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약세 요인이죠. 다른 약세 요인은 없을까요? 약세 요인요? 가장 큰 거는 저겁니다. 이제 관세 이슈로 인한 불안정성, 불확실성. 그거는 이제 아까 매크로 요인이라고 했는데. 매크로 요인이 제일. 그거는 이제 뭐, 사실은 이거 코인만이 아니라 전체 경제 이슈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뭐, 업계 내로 들어와 보면, 아까 해킹 이슈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가 취임할 때 트럼프 민코인을 많이 갔잖아요. 트럼프 민코인 발행하고, 이제, 여전히 다른 코인들처럼 엄청 또 안 좋아졌잖아요. 그런 이제 이슈를 만들고, 이슈의 결과들이 안 좋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열받는 거지. 투자자 열받고, 이제, 그런 다른 알트코인처럼 하락하고 하니까 거기서 오는 어떤 실망감도 많이 존재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오케이. 하여간 뭐 좀 뭐 가상자산 어쨌든 간에 이제 뭐 아까 디지털 무슨 디지털 포트녹스 뭐 이제 그렇게 시청자분들 기억하셨죠? 포트녹스입니다. 포트녹스가 뭐 사진은 알게 와이가 뭐 이제 그런 차원에서 어프로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나 이런 부분들은 인프라가 갖춰지고 있다, 생태계가. 그래서 좀 그런 각도에서 꼭 떨어지는 요인만 보지 말고 좀 그런 것도 한번 좀 같이 균형 감각 있게 보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생각해보면은, 뭐, 미국이란 국가가 이 자산 이수하고 가치 저장의 수단이 있어서 안 팔고 계속 모으겠다는데, 개인의 입장에서는 뭐, 일부 자산은 따라 해도 괜찮죠. 약간 걱정은 되네요. 북한이 5위에요. 이거 그렇게 올라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자, 한번 1부는 우리가 이런 정도로 마치고 2부에서는 우리 지금식으로 하면 이제 주가를 보면 대장주 블루칩이 있고 팔로워드 있잖아, 팔로워들. 그 팔로워들 한번 우리가 다뤄보고 그런 것들이 혹시 우리가 좀 주의할 게 없는지 좀 같이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가시죠.